엄마는 내 남편 옆에 두면 안 돼요. 남편 자리를 누구를 메꾸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자꾸 메꾸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았고, 괜히 뒤에서 눈치 보는 행동을 하고 사셨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첫 공수가 그냥 미련한 짓 그만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사시는 환경에 엄마가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하게 끝난다. 엄마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뒤통수 맞을 일이 다시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우리 여기 대주님을 넣어주셨는데, 대주님을 나는 엄마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뒤가 뭐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뒤가 뭐가 있다가 뭐예요? 엄마가 알고 있는 면이 다가 아닌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엄마 옆에서 있으면서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의 사주를 그냥 놓고 보자면 80%는 진심이겠지만 20%는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이 다른 면모라는 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누구를 만나면 뒤에 사람을 둬야 되는 사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 분을 내 배우자로 맞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엄마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래 알았거든요. 네. 한 20년 넘게 알았거든요. 오래되셨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러면 젊으셨을 때부터 그때 이제는 와. 그 결혼 초기였고 누가 결혼 초기야? 저기 아저씨가? 그래서 그때 다 친구였어요. 친구였다가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난 뒤에 뭐 하여튼 그래가 돼가지고 살아보자. 이제 자기는 이제 집이 대구에 있으니 서울에 그러니까 있다. 바람을 핀 거잖아, 남자가. 엄마를 만나면서 바람을 핀 거잖아. 그랬는데 저 전에도 여자들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연고지가 없고 뭐 일만 하면서 만나는 여자들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네가 더 그거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헤어졌잖아요. 그동안 또 다른 여자를 막 만났는데 결국 다 당한 거야. 그 말이 맞네. 그럼 이 사람은 엄마가 알고 있는 80%의 면은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서 제가 오게 됐냐면 어차피 가정은 이제 끝나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다 정리가 됐고 몇 년 전에 정리가 됐고 이제 어머니들이 한 분씩 살아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그만 하시니까 만약에 각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너와 내가 이제 뭐 다른 형제는 모르겠고 일단 고아가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그냥 친구처럼 그냥 뭐 그러니까 결혼하자가 아니라 그냥 지내자. 살아보자. 그러니까 남들도 동거하듯이.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서 살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노에 이제 그게 엄마가 스타트 끊어갖고 대구 생활을 정리를 하고 여기 올라오신 아니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냥 그럼 그러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막 확 진행이 돼버린 거야. 이게 너무 얼떨떨해 이게 준비를 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일 때문에 와서 내려가 그냥 가자 해서 와버린 거야. 짐도 없이 와버린 처음에는. 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와라 그래서 짐을 이제 그럼 가고. 지금 어디 계셔? 여기 아저씨 집에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도 지금 이사를 해야 되고 이래서 뭐 정리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여튼 얼떨결에 막 순식간에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생전 남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 근데 봐봐, 엄마 내 공수가 첫 공수 뭐라고 해서 미련한 짓 그만해라 이란 말이 나왔다 했잖아. 잠깐만 다시 할게. 전화 받으시. 아니 그건 뭐겠지. 근데 그 미련한 말이라는 게 이 사람을 잡고 사는 게 미련하다는 얘기신지. 그쵸.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 분은요. 80% 엄마 앞에서는 다 그게 100%인 것 마냥 다 80%밖에 안 보여주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내 생활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거를 엄마가 몰라야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나 근데 내 성격상 예전에 나 같으면 다 궁금했겠죠. 막 싸우고 했겠는데 지금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내가 편하다는, 왜냐면 굳이 내가 다 알아봐야 내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엄마는 이 분이 뒤에서 밖에서 뭔 짓을 하건 나한테만 걸리지 말고 나 그 얘기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자. 왜냐면 자식 문제도 아직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한테는 아무리 가까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 나는 그쵸,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가 자비롭고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거야? 아니면 미련한 아니, 거야? 나이가 드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같이 산다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몰라서 덮어줄 부분 덮어주는 게 나도 안 피곤하고 내가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엄마 이거야. 그래, 엄마 말도 맞아. 그래, 너가 밖에서 뭔 짓거리를 한다 한들 내가 모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마음을 먹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판도라의 상자를 내가 내 손으로 가서 열어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는 본인이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근데 내 공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엄마가 있겠다. 미련한 짓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정하에 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너무 뭔가 이 사람을 막 신뢰하고 그렇진 막 않아요.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연고지를 다 정리하고 떠나서 타지에 와서 한 사람만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엄마 아까 말했듯이 헐레벌떡 그냥 와버렸어. 아니, 근데 어차피 제가 또 서울을 영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만나기 전에도 제가 제 나이 30에 서울에 와서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지금 서울을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상처받을 게 보여. 뭐. 근데 그 상처받은 것도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시작을 했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가정하에 내가 굳이 내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 열지 않고 그냥 오겠거니 뭐 이런 뭔가의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니, 엄마가 좀 그렇진 있는 것 않아.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엄마 말 들으면 그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안 만나고 그냥 살아가더라도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걸로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후회가 되는 한 삶이라도 똑같을 것이고, 이쪽으로 해서 내가,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모양이 틀린 거지. 그치. 어차피 그게 내가 겪어야 된다면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내 생활 지금 현 상태에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조심하셔라. 안 좋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실 저의 큰 고민은요. 네.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숨 마시고 사는 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고 살면 서울 와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 건지.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방보다는 많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 막 바쁘게 살잖아요. 그쵸. 나는 과연 내가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뭘 하면. 나는 엄마가 사람 상대하는 사람 뭔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사람 만나면서 영업직 같은 거. 그쵸. 영업을 하든 판매를 하든 나 혼자 앉아서 뭔가 하기보다는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만나면서 내 기운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 왜 우리 엄마가 성향상 원래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사주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안으로 숨어버리면 엄마는 마음적으로도 우울하고 내 일도 잘 풀리지가 않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엄마가 뭐를 계획을 하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정해질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직 쪽으로 하셔도 좋고
엄마가 가능하면 어떤 영업직을 선택을 하던 어쨌든 사람 만나면서 엄마가 말로다가 풀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구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뭐 장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한 진짜 한 2년 그러다가 그냥 동생이 이제 뭐 식당을 오픈하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명의를 빌려주게 돼서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빼고는 왔지만 거기 사실 거기를 좀 나오고 싶어서 제가 여기로 더 왔는지도 몰라요. 예, 그게 이제 겸사겸사.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왔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근데 나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길어야 2, 3년일 것 같아.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이라도 뭔가를 그치. 좀 알아야 되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엄마가 그거를 취직을 하든 어쨌든 내 장사는 엄마가 여기서는 못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래서 엄마가 취직을 하든 뭔가 영업을 하든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보여.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엄마가 다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게 맞고 이 사람이랑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가끔 보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 지금도 사실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많이 됐대요. 그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살 길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하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열어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막 이 코로나 지나고 모든 이게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러고 어쨌든 낯선 데 왔잖아요. 근데 그쵸. 뭐 여기는 워낙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근데 나는 엄마가 음식 장사보다는 뭔가 의류나 뭔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액세서리 같은 네, 그런 게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도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금 이런 거. 그러면 엄마의 금전의 운이 어느 정도는 돌아. 그러니까 사람을 좀 그 액세서리를 뽐낼 수 있는 거 있죠. 옷도 옷 입히는 대로 사람이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코디를 해주는 그쵸? 어떻게 해주느냐. 액세서리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화려하고 차분하고 이런 게 나눠지잖아. 난 엄마한테 자꾸 금이나 옷이 보여. 그래서 판매 쪽으로 일단 그런 쪽으로 견해해서 일을 배우시면서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내려가서라도 그거를 빗대서 그쵸. 엄마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연고지가 바뀌긴 했으나 그러니까 그걸로 목숨 걸지는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그 계기로 내 일을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역으로 바꿔서 그래서 하려고. 하시면 덜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지금 내가 와서 거의 한 달 넘게 그냥 있어. 그러니까 뭐 지리도 낯설고 이러니까 있어봤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들어서 지금도 그 사람인지라 다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지물하게 들풀었기 때문에 가야 되나? 다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떨어져서 보고 싶을 때만 보시는 게 더 오래 가는 두 분은 맞아. 근데 안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야지만 오래 가고요. 막상 살부대 끼고 옆에 24시간 360일 붙어 있잖아? 엄마가 못 살아. 지금 뭐 그렇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했잖아요. 예전에 사귀었을 때는 막 진짜 나를 못 살게 들들 볶았거든요. 저 사람 성격상. 불안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서로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속이 어떻든 간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는 이제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어른들이 보기엔 엄마가 미련한 짓 하고 있다. 어쨌든 돌아갈 건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될 건데 2, 3년 이 생활을 결론적으로는 힘들게 될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니 그렇게 그냥 그거는 공수니까 듣고 그거에 맞춰서 엄마가 그냥 맞춰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남들이 봤을 땐 난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나는 그거를 이겨내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극복해서 사시면 또 내 나름대로는
뭔가의 과정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거든. 근데 남들이 본 것처럼 난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하면서 우울한 삶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공수가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엄마가 맞춰서 개척해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 결국에는 나 스스로는 남자의 덕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덕으로 사실 거다라는 공수가 나와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잖아요. 부대끼면서, 부대끼는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우리 엄마가 부딪혀서 거기에서 하면 또 눈치껏 잘해. 그냥 내 감정적으로 힘든 것 뿐이지 엄마 성향상 사람들 겉으로 비위는 잘 맡아줘. 그게 그러니까 내 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본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엄마도 촉 좋고 세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역이용해 그거를 엄마.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과정이 당연히 힘들지.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 비위 다 맞춰야 되고 내가 내 감정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하고 싶어도. 근데 우리 엄마는 난 너무 힘들지만 하면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나는 전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게 난 너무 싫거든요. 근데 또 갇혀서 엄마 혼자만 하는 일을 하면 엄마도 미쳐. 그래요? 그치. 아니 뭐 식당에 어쨌든 동생 때문에 단순 노동을 해보니까 몸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아무런 생각이 안 오니까.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못 하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 노동이 너무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거를 태어나서 서빙도 안 해봤고, 진짜로, 뭐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뭐 얼떨결에 그래 엮였잖아요. 정말 사실 몸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이게 해자스럽더라고요. 이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못하게 만드는구나. 할 시간이 없지. 이거 해야 되니까.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잡다물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머리 싸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단순 노동이 최고구나. 근데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무당인 견해로 엄마를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시는 게 엄마한테도 가치가 있을 거야. 재밌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당연히 감정 노동이 제일 힘들어.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사람 싫어요. 상대하는 일이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엄마한테는 그런 성향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는 게 엄마 사주에 굉장히 좋아. 남들하고 막 그러고 그쵸. 살아. 모임 같은 데도 가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피곤한 거야.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야. 봐봐, 모임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모여서 이거 하는 자리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맞아. 그게 다 보이니까 보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내한테 뭐라 안 그래도 내가 여우 같고 뭐 욕심 많고 공 같고 막 그런 게 막 다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일로써 금전적으로 푸는 거와 단순하게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이 말 듣고 말하고 하는 거와는 천지 차이야. 그러면 제가 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 옷가게는 뭐 예전에 많이 쉽게 했었잖아요. 보세 옷가게 같은 거. 근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들이 커져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져서 그런데. 근데 또 지금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뭐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잠깐 멈춰섰지만 다시 활성화돼 가고 있고 하니까 그 전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금은 엄마가 한 번도 안 달아봤다고는 하는데 희한하게 나는 엄마한테 금이 반짝반짝하게 보였거든. 그러면 금으로 돈을 만져서 벌 수도 있다는 소리고 엄마가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에 엄마가 가만히 있어도 좀 근심이 있는 해이긴 해요. 올해가. 엄마한테 토끼띠에 토끼해가 엄마한테 좋지는 않아. 가만히 있어도 근심이 생기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으나 그래도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괜찮다.
이성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엄마 살 길을 일단 이성 아니고 거기에 남매 거기 남매하고 오시면 돼. 남매. 아, 남매 같은 이미 가족 같은 사이야. 그래요. 지금 남매 아니에요. 그냥 그 남매. 그냥 엄마 남매끼리 같이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끼고. 비유를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마음이다 이거잖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근데 거기에 제가 막 진짜 뭐 어느 여자들처럼 남자의 목숨 걸어가 사는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살아봤고. 남자한테 막 그래 미쳐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되게 웃긴 게 엄마의 진짜의 그 여린 모습은 다 감추고 살아. 애써. 아니 이때까지 뭐 이렇게 살려면 연약하게 살진 않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조금은 낮출 필요도 있어, 엄마. 너무 강인하게만 있으면 삶이 너무 굴곡이 많아져. 이미 뭐 그렇죠. 엄마 이미 뭐가 아니라 아직 한창이에요. 100세 시대인데 이제 저는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아직 내일 모레 이 나이까지도 그런데 또 그렇게 살려면 진짜 뭐 젊을 때는 힘으로라도 한다지만 이제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후회에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1년만 잘 극복하시고 내가 앞자리가 바뀌면 조금 다르게 사실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마가 밝고 애써 긍정적이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는 너무 나는 본받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또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또 이걸 겪고 나니까 또 사람이 또 한 번 승화가 되면서 맞아.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난 감사한 게 엄마가 주저 안 하고 좌절 안 하고 너무 밝게 살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이 아니면 제가 만약에 안 움직였다도 그 상황에서 또 뭔가 사람은 생길 거니까 내가 움직이면 생기잖아 일이. 그래서 그냥 이거와 이거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냥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 A를 하나 B를 하나 가는 길이 틀릴 뿐이지 내가 겪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뭘 해서 밥이야 먹겠죠 우리끼리 하는 말. 또 그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엄마가 결과가 일어날 건지 궁금하신데 어떤 제가 봤을 땐 그런 일들이 엄마한테 잘 맞아. 옷이나. 네. 그리고 애초에 엄마가 아예 젊으셨더라면 나 엄마 미용 가르치고 싶어. 요즘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러긴 해요. 이제라도 엄마가 진짜 막말로 이제라도 나는 정말 나이 어린 친구이지만 남 밑에서 난 배울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난 엄마한테 머리요? 보여. 미용 쪽.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이런 쪽이나 그런 쪽도 괜찮고 근데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서비스직으로 말씀을 드린 거야. 저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손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야물진 손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손이 야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막 제가 막 이렇게 뭘 아예 관심 자체를 안 뒀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배워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속눈썹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미용적인 부분이 엄마랑 또 잘 맞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미용학원을 가볼까요? 그래도 되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엄마. 엄마가 잘 하실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엄마의 기운과 성향상 사람이랑 부대끼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말하면서 내가 그걸 금전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셔도 되는데 미용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어. 그 일 또한 어쨌든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엄마한테 희한하게 사람들이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골네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런 일들을 하면. 그래. 그런 일들 자체가 단골들이 있어야 운영이 그렇죠. 먹고 사는 기본적으로 장사는 손님이 단골네가 있어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워낙 그런 거, 그러니까 미용업계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 하지 않으면 뭐 이게 뭐 진짜 동네. 근데 엄마 내가 안 될 거를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본 거라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배워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뭐
근데 뭘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만들려니까 힘든 건데 결정만 하시면 제가 말씀했던 그 경로에서는 그래도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막 정말 욕심이 막 많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진 이게 않아요. 가능하신 거예요. 뭐 어린 사람한테 배워도 뭐 잘만 배울 수 있다면 가능하죠. 그거 그쵸. 뭐라고요. 그쵸.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손도 뜨는데 가위 잡을 수 있으려나? 꼭 가위가 아니더라도 미용은 여러 가지 근데 방면이 있으니까. 제가 이 너무 섬세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 약간 성격이 차분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잘 고려를 해봐.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을 엄마가 한번 해봐.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그게 제 진로가 가장 고민이에요. 네. 사실은 뭐 다른 고민보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좀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우면서 일 배우면서 일을 하는 쪽이 제일 가장 쉬우니까 처음에는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엄마가 미용 쪽에도 자꾸 관심이 가요, 눈에 들어와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성사가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막말로 엄마가 조금 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차려서 직원들 써서 엄마가 사람 관리만 해도 되는 일이고 근데 또 사장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맞아. 그건 늦으면 아닌 것 같아. 안 되잖아.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배우면서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차려놓고 직원 가르치면서 배우면 이렇게 하면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로는 많아.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는 데가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들어갔을 때 성사가 있냐, 가능성이 있냐 그쵸. 이거는 내가 맞는 걸 하는 게 아무래도. 그쵸. 근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 장사는 저랑 안 나는 맞나요? 음식 장사는 아닌 것 같아. 음식도 맨날. 정말 엄마가 단순 노동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서빙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음식을 만드는 건 그런 거는 전혀 안 맞아. 알겠어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여기 어차피 서울에 왔으니까. 네,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다면 뭐 맞아요. 단기간에 배워서 일단 자격증 따면 그 다음인 그쵸? 거잖아요. 일단은 엄마가 이제 또 하시면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그 다음이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요 근래 계속 뭐 그런 걸 봐서 그런가. 관심 있게 봐서 또 그런 네, 걸 수도 있는데 관심 있게 봐도 내가 느껴지게 엄마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거든. 근데 또 아닌 것 같아 그거는.